다음에 15번 문제 좀 한번 풀어볼게요. 15번 한번 풀어봅시다. 15번은요, 역시 완전 대체 생산함수랑 레온티에프 생산함수를 혼합형해서 믹스드 된 경우에요. 혼합형인 경우에 생산함수, 이렇게 해요. 생산함수. 앞에서 본 거를 우리가 응용을 해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에 따른 얘기를 보도록 하시죠. 자, 문제를 보면 어떤 기업이 상품 Q를 생산하는데 4개 생산 요소를 사용할 수 있대요. 그런데 기술은 다음과 같대요. Q를 한 단위 사용하는데 2가지 원료 A, B가 각각 한 단위씩 필요하게 되고요. A와 B가 각각 한 단위씩이니까 결합됐을 때요. 그게 레온티에프라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자, 근데 거기 보시면 A의 원료 단위는 X1을 한 단위 사용하거나 X2를 2단위 사용. 이건 뭐예요? 뭐뭐 하거나기 때문에 완전 대체 관계입니다. B의 원료를 사용할 때는 X3를 3단위 사용하거나 X4를 4단위 사용한다. 이것도 완전 대체 관계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생산함수를 A번 한번 형태로 나타내 보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첫 번째 보시면은 생산량 Q를 만들어내는데, 첫 번째는 A, B 스몰자로 했습니다. A와 B를 이렇게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A를 투입하거나 B를 투입해서 물건을 만들어요. 근데, 요 A는 또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X1을 한 단위 투입하거나 X2를 2단위 투입해서 만드는 거니까 A는 어떤 함수 관계를 나타냅니까? 라고 하면은 이 G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X1과 X2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X1이 하나 투입되거나 아니면 X2를 2개, 그러면 1 또는 2 이렇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완전 대체 관계인데 그 대체 비율을 우리가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B의 원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B의 원료는 앞에 보시면 X3를 3단위 사용하거나 X4를 4단위 사용한다. 요거 B 똑같이 한번 볼게요. B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새로운 함수니까 H라고 할게요. X3, X4인데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3분의 X3 더하기 4분의 X4 이런 식으로 투입해서 사용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생산함수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럼 Q는 둘 중에 작은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요. 자, 그래서 A와 B인데 이걸 그대로 쓸게요. X1 더하기 2분의 X2. 네, 그리고 3분의 X3 더하기 4분의 X4. 이러한 생산 요소 4개를 사용해가지고 X1, X2, X3, X4 이렇게 돼 있어요. X1과 X2를 합쳐가지고 A라는 걸 투입해서 사용되고요. 요거 합쳐가지고 B라는 투입 요소로 투입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Q에 대한 생산함수를 이렇게 나타낸 거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자, B번.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비용함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생산함수가 이렇게 있고 우리가 이제 제약 조건을 나타내면 생산함수 요거는 그대로 요걸 갖다 쓸게요. 이런 식으로 갖다 쓰면 되겠고, 자, 비용함수는 우리가 총 비용이다 라고 하면은, 자, X1과 관련된 거는 우리가 W1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X1, X2 인풋 요소와 관련된 걸 W2라고 할게요. W2, X2 이렇게 있고, X3와 관련된 게 X3 이렇게 있고, 다음에 X4와 관련되어 있는 게 X4 이렇게 있어서 앞에 W1부터 W4까지는 각각의 생산 요소에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산할 때는요, 여기 보시면 A와 B 중에 어느 게 더 작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생산량을 한 단위 생산하는데 어떤 걸 사용하게 됩니까? 라고 보시면 오른쪽에 173페이지에 가보시면 첫 번째 줄에 한번 볼게요. Q가 1인 경우에 1로 주어져 있다고 할게요. 1인 경우에 거기 보시면은 Q가 1로 주어져 있을 때 거기 보시면 요거를 쓸 걸지 요거를 쓸 걸지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앞에 우리가 나와 있는 그 설명이 있거든요. 말로 쭉 설명되어 있는 거 그걸 한번 좀 잘 봐주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B번의 해설을 잘 보세요. 이 문제를 잘 관찰해 보자 해가지고요. 네 번째 줄 볼까요? 먼저 A 원료를 생산할 때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A 원료를 생산할 때는
한 단위의 x1과 두 단위의 x2는 서로 대체되어서 사용될 수가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A로 들어가고요. 자, 그래서 한 단위의 x1과 구입 비용과 두 단위의 x2 구입 비용을 비교해서 적은 쪽에 해당하는 생산 요소만 사용하게 될 겁니다. 두 비용이 같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합하던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A 중에서 어떤 걸 사용합니까? 그러면 x1과 요거 2분의 x2 중에 작은 거, 그러니까 구석탱이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W1이 이제 만약에 한 단위 요거만 쓰면 W1이 들게 되는 것이고 W2만 사용하게 되면은 X1은 제로예요. 구석해니까 W2와 관련된 비용만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두 개 사용하게 되는 거니까 두 개 사용하면 EW2 그렇게 돼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둘 중에 작은 걸 사용하게 되고요. 자, 따라서 결론 보시면 찾으셨습니까? 172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A 원료 한 단위를 드는데 사용하는 비용은 거기 나와 있는 W1 아니면 EW2 그 중에서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요거 A와 관련해서 우리가 비용 어떤 거를 선택합니까? 라고 하면 둘 중에 작은 거를 사용합니다. X1과 그 다음에 W1과 그 다음에 EW2 중에서 작은 거를 우리가 사용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같은 논리로 사용하면 일부러 복잡하게 안 하려고 B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X3와 X4 간의 완전 대체 관계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논리로 보시면 B는 어떻게 사용할 때 비용이 극소됩니까? 라고 하면 둘 중에 작은 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3 이렇게 얘가 작으면 이것만 사용하게 되고 이게 작으면 이것만 사용하게 되는 거니까 비용 자체는 3 이렇게 되거나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3W3거나 아니면 4W4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비용이 더 싸게 먹히는 거 하나 투입 요소만 사용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A를 투입 요소로 쓸 때는요, 여기 보시면 두 개 투입 요소 간의 완전 대처 관계예요. 그래서 둘 중에 우리 많이 연습했잖아요. 구석탱이해가 발생해가지고 같지 않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만 투입을 사용합니다. 그랬을 때 발생하는 비용 둘 중에 더 작은 게 전체가 되는 것이고 B를 투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 X3와 X4를 사용하게 되는데 완전 대체 관계니까 구석탱이 해가 하나 발생하게 되면 만약에 내가 이것만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관련된 게 여기 비용이 W3 되는 거니까 거기 3개 투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3W3, 4W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를 요 안에 작은 걸로 표현을 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Q가 만약에 1이다라고 하면 이거 1을 생산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나와 있는 비용 중에서 더 작은 게 어떻게 됩니까? 하면 W와 요거 두 개 다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두 개 돼 있는 더하기로 돼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173페이지 한번 봐보시고요. 그러니까 우선 정리를 해보시면 따라서 Q 하나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거기 있는 것처럼 둘 중에 작은 게 전체 비용으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EW2 이렇게 돼 있고 작은 거 해가지고 공간이 좀 부족하네요. 3W3 그리고 4W4 이런 꼴의 형태가 됩니다. 잘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Q 그냥 일반적인 Q를 사용한다 발생하는 Q가 1일 때 발생하는 총 비용이요. Q가 1일 때 이 안에 있는 거는 총 비용은 Q가 1일 때 그러면 총 비용이 일반적인 Q가 Q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 앞에 Q 이게 붙고 전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요거를 그대로 쓰면 돼요. 그대로 써서 거기 보시면 둘 중에 작은 거 대괄호 안에 또 가로가 들어갔어요. 또 둘 중에 작은 거 이렇게 로테이션을 써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바로 상품 Q에 대한 총비용 함수를 둘로 쪼개서 혼합해서 나타낸 거예요. 요거 좀 잘 그냥 고민해 보시고요. 아, 요런 형태도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C번 한번 봅시다. 규모에 대한 보수 유형을 말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생산함수 관련해서 우리 173페이지 한번 해설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C번 한번 같이 보시면 자, 거기 보시면 생산함수 통해서 규모에 대한 보수 유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반화된 생산함수를요 다시 한번 거기다 쓰면 대문자로 쓸게요. 거긴 소문자로 되어 있는데 둘 중에 작은 게 전체를 나타냅니다. 앞에 A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X1 플러스
2분의 x2 이렇게 있고요. x3, 3분의 x3 플러스 4분의 x4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걸 A라고 그러고 이걸 B라고 그러는 건데 거기다 그냥 아예 집어넣어 줬습니다. 자, 이때 생산 요소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부 다 K배로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X1에다 K배, X2에도 K배, X3, X4 전부 다 K배로 증가시켰다라고 할게요. K배, K배 이렇게 증가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거를 다 K배로 투입을 자, K 다 들어갔잖아요. K를 앞으로 빼내는 거랑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Q 중에서 생산함수가 KX1, KX2, KX3, 요 로테이션도 잘 보세요. KX4 이렇게. 그러니까 생산 요소 모든 거에 대해서 다 K배 증가시켰습니다. 자, 이랬을 때 거기 보시면 K를 앞으로 빼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K를 빼내고 둘 중에 작은 거, 작은 거죠. 그래서 X1, 그만 쓸게요. 그냥 이렇게 해서 요걸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전과 관련된 Q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 요소인 노동과 자본 보시면 되겠습니다. X1부터 X4까지 K배 증가시켰더니 생산량도 Q에 K배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시면 CRS다라는 거, 1차 동차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CRS라는 형태를 우리가 특징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비용함수 자체를 쭉 봤을 때는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도 일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정도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요, 조금 더 또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나타낸 게 그 1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16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살짝 보고 이건 안 볼 거예요. 16번 한번 보시면. 자, 문제 보면 레온티F 생산함수랑 완전대체 생산함수의 혼합형일 경우에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이 생산함수의 특성을 쭉 나타냈고 비용함수는 요걸 나타내는 거예요. 요거. 그냥 쭉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 생산함수가 이렇게 됐다는 거, A번 나타내는 거 보이시죠? 요 그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생산 요소를 W1, W2, W3, W4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비용함수로 된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비용함수가 Q가 1일 때, Q가 만약에 Q일 때 그랬을 때 총비용함수 이렇게 나타내는 거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C번에 보시면 규모에 대한 보수 유형은 어떻게 됩니까? 위에 CRS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뭐 똑같이 보시면 되니까 그대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